안녕하세요, 서피디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글자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글자와 연관된 캐릭터 패널, 파라그래프 패널, 얼라인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한 후 보이는 화면에서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해 주시고요. 실습할 영상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영상 하나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자, 그런 후 영상을 선택하면 자, 프로젝트 패널 상단에 내가 불러온 영상의 메타데이터 값이 보이는데요. 자, FH의 화면 비율 1.0, 18초 길이의 29.97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18초를 다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불러온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푸티지 모니터에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크기를 피드업 투 100%로 바꿔주시고요. 자, 우리가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점은 5초에서 잡을 거고요. 자, 아웃점은 여기 포커스 인이 되는 지점을 파악을 해서 9초에 아웃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점과 아웃점 잡은 길이가 현재 약 한 4초 정도 되는데요. 자, 이 길이를 가진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자, 불러온 영상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New Compo from Selection 하시면 자, 인점과 아웃점 잡은 길이만큼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요. 자, 컴포지션의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자막, 삽입, 방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컴포지션 선택한 상태에서 전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가서 스타트 타임 코드를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면 자, 시작점이 0,로 맞춰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지션 패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크기를 피드업 투 100%로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글자를 생성하는 방법은 요 상단에 있는 T라는 아이콘이에요. 자, 요 T라는 아이콘은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리고 프리미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콘인데요. 자, 이렇게 글자를 이용해서 요 T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글자를 생성한 후 그 생성한 글자를 수정할 때는 캐릭터 패널에서 하고요. 그 글자의 정렬 방법에 따라서 얼라인 패널과 파라그래프 패널을 자,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단에 T 눌러서 자, 화면 빈 곳을 클릭한 후에 필요한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 오는 오후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자, 그런 후 내가 쓴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캐릭터 패널의 옵션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패널을 보시게 되면 자, 내가 쓴 글자의 폰트는 여기 폰트 패밀리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 그 다음에 글자의 외곽 라인, 색상, 그리고 글자의 크기 조절하는 옵션, 그리고 글자의 행간, 자간,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자간을 조절하는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곽 라인 색상을 정해줬을 때 외곽 라인의 두께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글자를 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글자를 크게 하는 거, 그리고 글자의 요 베이스 라인을 조절하는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하게 뭐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뭐 기울거나 대문자 크게 하는 등의 옵션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전체를 수정할 때는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에 글자의 전체 폰트를 바꾸시면 되고요. 글자의 부분 폰트를 바꾸실 때는 T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내가 바꾸고 싶은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비오는 이라는 요 폰트만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방금처럼 T 눌러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거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후, 자, 캐릭터 패널의 폰트 패밀리를 이용해서 자,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선택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자, 글자 전체가 이제 폰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폰트 패밀리를 이용해서 뭐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좀 전에는 비오는 이라는 폰트만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전체 폰트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를 일일이 이렇게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폰트 패밀리 있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한 후 키보드의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폰트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폰트를 컴퓨터에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으면 자, 폰트를 선택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원하는 폰트만 여기 화면상에서 보이게 할 경우에는 자, 여기 별 모양 있죠. 이 별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가 이제 이 폰트를 즐겨찾기를 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즐겨찾기를 여러 개 해 놓은 후에 내가 즐겨찾기 한 폰트만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상단에 별 모양이 있죠. Show Favorite라는 아이콘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자, 방금처럼 제가 즐겨찾기 한 폰트만 보일 거고요. 즐겨찾기 하지 않은 폰트는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폰트가 있다면 즐겨찾기를 해서 폰트를 선택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폰트를 선택한 후에 자, 나는 이 폰트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폰트 사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넣으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크기를 확인하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행간이라는 건데요. 행간은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T 눌러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요. 자, 글자를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제 두 줄인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요. 이 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자, 행간 조절 옵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전체의 자간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간의 간격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전체 간격이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T 눌러서 예를 들어서 나는 비 오는 다음에 요 한 칸 요 떨어지는 부분 있죠. 요 간격을 나는 조절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이걸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것에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능과 오 사이의 간격을 여기 옆에 있는 Cunning between two character,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자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옵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커서로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클릭을 한 후 키보드에 Alt 누르고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자, 이렇게 글자의 간격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런 후 나는 이 글자 전체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T가 아니라 선택 도구를 선택하신 후 요 필 컬러 이걸 더블 클릭해서 자, 색깔을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스트로크 컬러를 클릭을 해서 자, 더블 클릭한 후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 외곽 라인에 이렇게 스트로크 라인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스트로크의 두께는 그 밑에 있는 자, 스트로크 위드 값을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올리면 위드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필 오버 스트로크, 필 오버 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필 오버라는 거는 내가 색상을 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스트로크 컬러를 조정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늘린다라고 해도 최초에 내가 만든 요 필 컬러 영역 있잖아요. 요거는 침범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이 필 컬러를 침범하면서 나는 두께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트로크 오버필을 이용해서 자, 선택을 해줄 수도 세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필 오버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조절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 이제 글자를 세로 방향으로 크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세로 방향으로 커지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수평 방향으로 글자를 크게 하는 거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늘리면 글자가 수평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글자가 커지는 옵션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특수 문자를 이제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T라는 걸 입력해서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자막을 내가 만약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입력해 볼게요. 자,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자, 자막을 입력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숫자 2는 요 정도에 들어가야 되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T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일단 수정할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2라는 숫자만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커서를 M과 2 사이에 클릭을 하고요. 키보드에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 키를 이용해서 자, 내가 수정하고 싶은 글자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원하는 만큼. 그리고 이 글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 베이스 라인은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위에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나는 요 M과 요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요 옵션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키보드를 이용할 때는 Alt 누르고 좌우 방향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는 클릭한 후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갖고 간격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거 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T 눌러서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두꺼운 글자라고 쓰고요. 폰트를 좀 바꾸겠습니다. 선택 도구 선택하고요. 글자를 좀 얇은 글자로 좀 바꿔볼게요. 스트로크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노 스트로크 컬러 이 옵션을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런 후 나는 이 글자가 좀 너무 얇아요. 이 폰트를 쓰고 싶은데 너무 얇다라고 하면 자, 그 밑에 있는 볼드 값을 이용해서 글자를 이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자도 기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문 글자에 해당되는 건데요. T 눌러서 영문 글자 하나 써볼게요. 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자를 일단 썼습니다. 글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요. 나는 이렇게 소문자로 썼으면 이거를 대문자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 옆 세 번째에 있는 All Caps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로 입력을 했더라도 자,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스몰 캡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자, 옵션을 생략하고요. 여기다가 소문자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금 현재 글자의 높이가 제일 높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폭이 제일 작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네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제일 작은 이 폭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옵션을 딱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폭에 맞춰서 전체 글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옵션은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옵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T 눌러서 클릭을 한 후 킬로미터 제곱이라고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다 대문자로 써져 있는데 이거를 네 번째 옵션을 꺼서 자, 원래 제가 입력하고자 하는 글자를 바꾼 후 자, 2라는 것만 한번 선택해 볼게요.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 키 이용해서 2라는 걸 선택한 후 자, 요거를 다섯 번째를 클릭하게 되면 자, 좀 전처럼 특수문자에 해당되는 이 자막을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요런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방금 요 다섯 번째 옵션을 이용해서 자, 쉽게 이렇게 특수 문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거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T 눌러서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2라는 거를 Shift 우측 방향키 이용해서 선택을 하신 후 다섯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자, 이제 이거랑 반대가 되는 경우이죠. 아까 2는 위로 올라가는 거였으면 이번에 2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베이스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글자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얼라인 패널과 파라그래프 패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든 글자는 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단에 이 컴포지션에 있는 글자를 메뉴의 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 이제 맨 밑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면 전체 글자만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레이트를 눌러서 글자를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 다시 T를 눌러서 자, 원하는 글자를 뭐 여기 하단에다가 저는 쓸게요. 클릭하시고 비 오는 날의 오후라고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 선택해서 글자 전체 폰트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옵션을 좀 끄고요. 그리고 글자를 조금 두껍게 좀 바꾸고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먼저 얼라인 패널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세 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화면이죠. 맨 앞에 있는 걸 선택하면 자, 왼쪽 정렬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선택하면 좌우폭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세 번째를 선택하면 좌우폭을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세 개는 위아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선택하면 위아래를 기준으로 위쪽 정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아래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아래를 기준으로 아래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글자를 여기 화면 정가운데에 나는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다섯 번째를 클릭하게 되면 정확하게 화면 정가운데에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얼라인 패널은 자, 내가 뭔가를 생성한 후에 그 생성된 오브젝트 또는 레이어를 자, 정렬하는 패널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옆에 파라그래프 패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T가 클릭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좀 전에 글자를 입력했을 때는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생성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자, T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글자를 쓸 영역을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계속 쓰고 또 쓰고 엔터 치고 글자를 이런 식으로 쭉 써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정한 영역 안에서만 글자가 생성되고요. 이 영역을 벗어나서는 글자를 생성할 수도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요. 여기 있는 옵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왼쪽 정렬하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영역을 기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 글자를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just fill all이라는 거는 이 마지막 글자를 꽉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T를 눌러서 다시 한번 글자를 써볼게요. 요만큼 영역을 지정한 후에 자, 현재 보시면 여기 현재서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그래프 패널 옵션은 다양합니다가 또 하나의 문장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드래그해서 글자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레프트 마진을 선택하게 되면 자, 현재 글자들이 다 여기 이쪽 왼쪽 라인에 다 붙어서 글자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값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에 붙어있던 요 왼쪽 정렬 라인이 내가 입력한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글자를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31포인트 값부터 글자들이 이렇게 써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선택하고 얘를 0으로 바꿔볼게요. 반대편도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는 라이트 머진인데요. 자, 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 내가 영역을 지정한 여기까지 글자가 지금 다 써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다 선택한 상태에서 라이트 마진을 이렇게 값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43만큼 여기서부터 43만큼 여기까지만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서는 글자가 써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 자, 이제 밑에 네 번째 옵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퍼 파라그래프, 그 다음에 스페이스 애프터 파라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부터 있습니다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자, 파라그래프에서 다양합니다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잖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사이에 행간을 조절하는 옵션이 자,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스페이스 비퍼 파라그래프라는 옵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엔터를 기준으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행간을 조절하는 옵션이 이거.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애프터 파라그래프는 뭐냐면 끝나는 부분서부터 행간을 이렇게 조절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다섯 번째는 결국 뭐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을 조절하는 옵션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인덴트 퍼스트 라인은 뭐냐면 각 문장의 첫 번째 줄 있죠. 요 첫 번째 줄. 여기서는 현재 글자의까지가 첫 번째 줄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그래프가 이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문장의 첫 번째 줄의 왼쪽부터의 시작 정렬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쭉 올려보시면 자, 제가 지금 54를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의 첫 번째 이 줄의 시작점이 왼쪽서부터 54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문장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여기가 전체 문장인데 전체 문장의 첫 번째 글자를 왼쪽에서 54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글자를 시작하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자, 글자를 다시 한번 다 선택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여기 옵션이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레프트라는 옵션인데 이거를 클릭하게 하면 반대로 이쪽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클릭해 보시면 아, 이게 정방향, 이게 역방향의 옵션이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글자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의 옵션, 얼라인 패널의 옵션, 그 다음에 파라그래프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 글자를 생성하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글자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글자 레이어 옵션을 열어보면 이렇게 텍스트 밑에 패스 옵션, 모어 옵션, 소스 텍스트라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피지였습니다.